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개별 소비세 귀착이죠. 개별 소비세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볼게 생산물 시장의 개별 소비세,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의 부분 요소세, 그 다음에 일반 요소세, 네 가지를 보는 겁니다. 생산물 시장의 개별 소비세잖아요. 그러면 하버거 모형에서 상품을 XJ와 YJ를 생산한다고 그랬죠. 쌀과 원만 생산한다고 그랬죠. 쌀과 원만을 생산하는 생산 가능 곡선. 우리가 지금 앞에서 내내 이 그림을 가지고 해왔죠. 이 생산 가능 곡선에 나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이 A점에서 소비자 효용이 극대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소비자 효용이 극대화된다고 그랬죠. 이 A점에서. 자, 그럼 이 A점에서 나의 무차별 곡선상의 소비 측면을 나타내는 한계 대체율 XY, MRS XY와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상의 생산 측면을 나타내는 한계 변환율 MRT XY가 서로 같다고 그랬죠. 그것이 PY분의 PX,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상대 가격 비율과 서로 같다 이런 얘기죠. 자, 서로 같다. 그래서 여기서 균형이죠. 이거는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전이잖아요.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뭔 세금을 부과해야 되나요? 여기 보면 쌀에 물품세만 부과한다 했어요. 쌀에다가 물품세를 부과한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TX, PX, PX가 1 플러스 TX, PX로 바뀌죠. 그래서 이 기울기,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기울기는 상대 가격 비율인 PI분의 PX에 있잖아요. 이 PI분의 PX, 마이너스 PI분의 PX, 기울기가 우측으로, 그러니까 우하향이니까 마이너스 PI분의 PX분의 PX죠. 요것이 이 PX가 1 플러스 TX, PX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 기울기는 어떻게 바뀌었죠? 이 무차별 곡선상의 이 기울기가 저기로 구분이 안 되죠. 이것이 이 기울기잖아요. 이 기울기는 요거죠. 이 기울기다 이게. 근데 이 기울기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와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두 개가 서로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다 이런 얘기야. 다 같죠. 근데 이게 쌀에다가 물품세를 부과하니까 생산 가능 곡선상의 기울기 이거는 변함이 없어.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생산 가능 곡선상의 이 곡선상의 이거의 PY분의 PX는 변함이 없어. 이 생산 가능 곡선. 근데 이 무차별 곡선상의 기울기가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PI분의 1 플러스 TX, PX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었다. 응? 만원짜리를 10% 세금을 매겨서 1,000원에서 11,000원을 받겠다. 그러면 11,000원은 소비자는 11,000원을 내잖아요. 소비자는 11,000원을 내죠. 11,000원을 내죠. 그러면은 이 11,000원 중에 만 원은 생산자한테 가고 1,000원은 정부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정부로. 만 원은 생산자한테 가죠. 쌀값이. 그러니까 PI분의 PX는 그대로야. 변함이 없어. 근데 생산 가능 곡선상의 PI분의 PX는 변함이 없는데 무차별 곡선상의 PI분의 PX는 이렇게 변했어. 서로 기울기가 틀려져 버렸잖아요. 그죠? 기울기가 틀려져 버렸잖아요. 이 기울기는 이거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는 생산 가능 곡선상의 기울기. 뭐 때문에 기울기가 틀려졌나요? 세금 때문에. 이 세금 때문에 기울기가 틀려졌다. 세금 때문에. 그래서 효율성이 파괴된 거죠. 그러면 소비자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일어났을까? 이런 얘기죠. 소비자의 반응은 자, 세금을 PX에서 세금을 1 플러스 TX, PX로 세금을 부과했잖아요. 그러면은 쌀값이 높아졌죠. 쌀값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대신 어때죠? 옷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럼 또 쌀값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쌀값이 높아지니까 이거지 뭐. 쌀값만 가지고 생산물 시장을 보면 이게 되는 거죠.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반응은 더 비싸진 쌀을 옷으로 대체했다 이게. 더 비싸진 쌀을, 그죠? 이 쌀을 줄이고 옷을 늘렸다 이게야. 더 비싸진 쌀을 뭐로? 옷으로 대체했다 이 말이잖아요. 쌀을 줄이고 옷을 늘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당초에는 이렇게 되죠. 당초에는 쌀을 이만큼 사고 옷을 이만큼 샀어요. 근데 쌀에다 세금을 매겨버리니까 여기서 균형이점이 여기로 변했죠.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쌀을 이만큼 사고 옷을 이만큼 냈잖아요. 그럼 쌀을 이만큼 줄이고 옷을 이만큼 늘렸잖아요. 그러면 이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쌀을 이만큼 줄이고 옷을 이만큼 늘렸죠. 그래서 쌀을 옷으로 대체했다. 쌀을 옷으로 대체했다. 그 말이잖아요. 쌀을 옷으로 대체했다. 무엇 때문에? 쌀값이 오르니까. 왜 쌀값이 올랐습니까? 쌀에다가 물품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이 생산 가능 곡선상의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해를 했잖아요. 이해를 해서. 그럼 이것이 계약 곡선상에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자. 계약 곡선. 그게 이거야. 이걸 집어야 보이겠네. 자, 계약 곡선상에 이렇게 이동하죠. 아까 라지 A점은 이 점이야. 라지 A점은 이 점이에요. 라지 B점은 이 점이에요. 아까 이거 했잖아요. 이거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A점이고 이게 B점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 A점에 대응한 점은 이 점이야. 이 점이에요. 이 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B점에 대응한 점은 이 점이야. 하게 된 거. 이 점이에요. 자, 여기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쌀과 옷을 생산하는 계약 곡선이잖아요. 우리가 첫 시간에 이거 다 공부했죠. 계약 곡선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점은 뭐예요? A점에서 봤을 때 이 점은 뭐예요? 이 점은 이거는 쌀의 등량 곡선이죠. 이게 쌀의 등량 곡선이죠. 이게 쌀의 등량 곡선. 요거는 옷의 등량 곡선이죠. 두 개의 등량 곡선이 맞대고 있는 이 점은 어떤 효과가? 이 점은 뭐죠? MRTX 한계 기술 MRTS죠. MRTS 한계 기술 대처 노동과 자본의 한계 기술 대처율 쌀 X는 노동과 자본의 한계 기술 대처율 같은 점이잖아요. 이 점이단 말이에요. 이 점이에요. 이것이 성립하는 점이다. 한계 기술 대처 이게 등량 곡선이에요. 이게 등량 곡선. 이거는 쌀의 등량 곡선. 이것은 옷의 등량 곡선. 두 개 맞대고 여기서 균형을 이룬 점이 어디다? 이 점이 있다 이래. 이 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랬죠? 쌀에다가 세금을 부과했다 이러니까 1 플러스 TX 세금을 부과했다 이러니까 쌀에다 세금 부과하니까 쌀값이 올라갔잖아요. 쌀값이 올라가서 그러면서 어떤 효과가 생기죠? 열이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일이 왔다는 건 뭐야? 보세요. 당초에는 쌀을 여기서 여기까지 생산했죠. 근데 어떻게 줄였습니까? 이렇게 줄였잖아요. 산생산을. 그럼 당초에는 자 A점이죠. A점이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 십자가를 그려보세요.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보면 자 쌀이 이만큼 생산했다는 얘기야. 쌀이 그죠? 쌀이 이만큼 생산했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쌀이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쌀이 이만큼 생산해서 그러면 옷은 얼마만큼 생산했다는 거예요? 옷은 이만큼 생산했다는 거예요. 옷은 여기서 여기까지 생산하고 쌀은 여기서 여기까지 생산하고 쌀을 훨씬 많이 생산했잖아요.
근데 쌀에다 세금을 뭐 가니까 쌀 생산이 2일이 줄었어. 여기다 십자가를 그려보세요.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보면 쌀이 이렇게 줄었어. 어? 쌀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쌀이 여기서 이렇게 줄었잖아요. 줄은 만큼 옷이 늘어나고 쌀이 증가하잖아요. 예, 쌀이 이쪽으로 오면 쌀이 증가하죠. 쌀이 증가하고 옷이 줄어들죠. 일이 가면서 쌀이 줄어들고 옷이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옷이 증가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생겼다. 그러면 이때 기울기가 자 이때 V분의 W 임금 이거는 V는 W예요. V분은 R 값이에요. 이자율이에요. 이 R분의 W 좀 통일이 안 돼 있네. 이게 R분의 W 또는 V분의 W V분의 W A점이야. 이 점이 A점이야. 여기는 V분의 W B점이야. B점이에요. 이건 V분의 W A점이고 V분의 W B점이야. 그러면 자, 이 기울기 값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기울기가 더 급하죠. 더 기울기가 급하죠. 이 기울기가 더 완만하죠. 이 기울기가 완만하죠. 이 기울기 값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기울기는 V분의 W고 A고 이 기울기는 V분의 W B야. 세금 때문에 이런 정보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V분의 W 이 기울기보다 이 기울기가 더 완만해. 그래서 V분의 W A가 V분의 W B보다 크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V분의 W A가 V분의 W B보다 이런 관계가 성립돼요. 이런 관계가. 왜? 직관적으로도 보이잖아요. 이 기울기가 더 크죠. V분의 W A 기울기가 더 크죠. 기울기가 더 적죠. 직관적으로 일치하죠. 그러면은 자, 아까 뭐랬죠? 쌀은 뭐라 그랬어? 쌀은 노동집약적이라고 했죠. 노동집약적. 옷은 아까 가정을 할 때 자본집약적이라고 그랬어요. 자본집약적으로 가정했어. 그러면 자, 노동집약적 쌀은 자본집약적이라고 했고 여기서 노동의 V분의 W면은 이 V가 이자율이고 W가 임금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균형이 됐는데 노동집약적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게 떨어졌다 이거야. 이게 떨어질 수 있는 거는 자 V분의 W가 떨어지는 건 뭐예요? W 값이 줄어들든지 V 값이 오르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 V분의 W가 떨어지려면 V분의 W가 여기인데 이게 더 크잖아요. 더 완만해지죠. 그러면 V분의 W가 떨어지려면 어떻게? 분자인 W가 줄어들든지 분모인 이자율 R이 오르든지 해야 된다. 오르든지. 그래서 이 작용을 통해서 이게 떨어졌다 이게요. 떨어진데 직관적으로는 떨어진 거 훤히 보이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한계 기술 대체율이 나오죠. 엣지워스 상자의 등량 곡선의 기울기가 한계 기술 대체율이죠. 한계 기술 대체율. 노동과 자본의 한계 기술 대체율로 쌀을 생산하고 노동과 자본의 한계 기술 대체율로 옷을 생산한 그 두 가지 비율이 여기서는 일치했는데 여기서 일치하잖아요. 다 일치하는 것이죠. 여기는. 그래서 생산에 있어서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는 것이죠. 다 일치하는 것이죠. 그 한계 기술 대체율은 다 일치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인 생산 요소의 가격 비율인 R분의 W 값은 A점에서 B점으로 올수록 적어졌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다 작아졌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보시고 뒤에 보시면 자 기존 일괄세를 개별 소비세로 대체해서 과세했을 경우에 초래되는 상대 가격의 변화를 이용해서 개별 소비세가 발생하는 차별적 귀착을 분석한다. 하버거 모형의 차별적 귀착의 개념을 이용해서 특정한 조세가
조세 부가가 처리하는 상대 가격의 변화를 이용해서 귀착을 파악할 수 있다. 요소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가반적인 경우. 차별 귀착 이렇게. 자, 여기서 지워야 잘 보이겠네. 여기 없으니까. 앞에를 이제 이건 앞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제가 설명했던 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소비자가 비용 극소화를 가져다주는 요소 결합비를 선택한다면 한계 기술 대체율은 두 생산 요소 사이의 상대 가격 비율과 일치한다. 앞에서 봤죠. 대분점 A점에서 B점으로 옮겨가면 생산 요소 간의 상대 가격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두 점의 요소 가격의 변화가 A점의 기울기가 B점의 기울기보다 큰 이 관계가 성립한다. 앞에서 봤죠. 조세를 부과하면 노동의 상대 가격이 떨어지고 자본의 상대 가격이 올라간다. 왜 그러냐? 앞에서 노동 집약적인 방법으로 생산되는 쌀에다 물품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앞에 가정이 앞에서 이런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노동 집약적인 방법으로 생산되는 쌀에다가만 물품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자원이 어디로 옮겼다? 이렇게 움직였다. 노동의 상대 가격이 떨어지고 자본의 상대 가격이 올랐다. 이런 얘기죠. 즉 쌀의 수요가 옷으로 이동하고 두 사람 모두 자본 노동 비율이 떨어져서 자본의 상대 가격이 올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본의 상대 가격이 올랐잖아요. 노동의 상대 가격이 떨어지고 자본의 상대 가격이 올랐는데 그 이유는 쌀의 수요가 옷으로 이동하고 이런 얘기잖아요. PX에다가 1 플러스 TX PX로 하면은 가격이 오른다 이게. 쌀값이 오르죠. 쌀값이 오르면 쌀의 수요가 떨어지고 쌀의 수요가 떨어지니까 옷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현상이잖아요.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그렇네. 이런.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노동과 자본과 노동 비율, 이거 자본장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L분의 K. 이 자본장 비율이 둘 다 모두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떨어지고 자본의 상대 가격이 올랐다 이런 얘기죠. 자본의 상대 가격이 올랐다. R분의 W, 이게 V라고 그랬죠. R분의 W가 R분의 W가 자 여기서 보면 이런 관계가 성립됐잖아요. 아까 그림에서 이 관계가 성립된 거는 자 직관적으로는 기울기가 줄어든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됐죠. 그러면 V분의 W에서 여기 뭐요? 자본의 상대 가격이 올랐잖아요. 노동의 상대 가격이 떨어지고 노동의 상대 가격이 떨어지고 자본의 상대 가격이 올랐다 이런 얘기. 그러면 이 전체가 어떻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V분의 A보다 V분의 B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직관적으로 그림을 보면은 이 크기가 나타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조세를 부과하면 노동의 상대 가격이 떨어지고 자본의 상대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이렇게 분모는 오르고 분자가 줄어들면 이 전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V분의 WA보다 V분의 WB가 더 줄어들었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림은 보면 금방 나타나는데 이론적으로 이것 때문에 어떤 한 상품에만 부과되는 물품세는 그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의 상대가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나타낸다. 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의 상대가격을 떨어뜨린다. 노동 집약적이다. 쌀은 앞에서 가정을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 쌀이 노동 집약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노동 집약적이다. 그래서 집약적으로 뭘 집약적으로 이동합니까? 쌀 생산에는 노동을 집약적으로 이동한다는 게 노동 집약적이니까. 그래서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요소의 상대 가격, 즉 노동의 상대 가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죠?
W를 떨어뜨린 거예요. 노동 떨어뜨리고 V를 올렸다. 자, 요소의 상대 가격이 변화하는 정도는 요소 집약도 차이, 요소의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요소 사이의 대체 탄력성 등에 의존하게 된다. 이죠. 자, 요소 공기 고정되어 있는 경우죠. 원천 증명 사용 시간. 자, 금방 설명하는 거로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는 요소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요소 공급이 가변적이다. 가변적. 아까 하버그 모형에서 전제했던 5가지 그 전제 조건의 하나를 푸는 거예요. 이번엔 요소 공급이 가변적인 경우는 그럼 어떠겠냐? 가변적일 때는 노동의 상대 가격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더 적은 폭으로 떨어진다. 그 비율이 더 적은 폭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상이한 선호를 가진 다수 경제. 아까 하버그 모형 기본 과정 5번째 선호가 다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선호가 다른 경우는 어떠냐? 다른 경우. 선호가 다른 경우. 소비자들의 선호가 상이하다고 가정하면 개별 서비스의 부가가 초래하는 조세 부담의 귀착의 일반균형 분석은 원천뿐만이 아니라 지출에 대한 영향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개별 서비스와 소득세의 귀착, 즉 후생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과 구매력 및 후생 변화의 관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서비스의 경제적 효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참고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일반 서비스입니다. 아까는 개별 서비스잖아요. 이 상품 시장의 개별 서비스를 봤는데 상품 시장의 일반 서비스. 일반 서비스는 뭐요? 전부 다 물품세를 부과했다 이런 얘기야. 어떤 하나만 부과한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품이 몇 개 있습니까? 쌀과 옷 2가지가 있잖아요. 아까는 쌀에만 물품세를 부과하니까 뭐죠? 개별 서비스. 이번에는 쌀에도 부과하고 옷에도 부과했다. 그럼 있는 상품에 다 부과했다. 그러니까 일반 서비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자, 기존 조세를 일반 서비스로 대체했을 때 이걸 차별 귀착이라고 했죠. 기존 조세를 일반 서비스로 대체했을 때 일반 서비스, 일반 물품세, 일반 제한세 모든 재화에 동일의 세율을 적용한다. X, Y, 쌀과 옷에. 이거는 이때는 대체 효과가 없다. 그럼 상대 가격 비율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 효과가 없다. 대체 효과가 없다. 그 대신 소득 효과는 발생한다. 상대 가격 변화가 없기 때문에 대체 효과는 없고 소득 효과는 발생한다. 그래서 XJ, YJ의 가격의 선택의 왜곡이 없는 거죠. 가격 비율이 똑같아. 효율성 상실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일반 서비스의 부과는 생산물 시장에서 대체 효과는 없이 소득 효과만 초래하기 때문에 상대 가격을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두 재화 간의 선택의 왜곡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 결과 생산물 시장의 상대 가격, 자원 배분, 사회 우선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일반 서비스가 초래하는 조세 부담의 귀착은 각 납세자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요소 공급이 고정된 이 경우도 요소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요소 공급이 가변적인 경우, 그 다음에 선호가 또 다른 경우, 이렇게 아까 하버그 모형의 조건을 푸는 거예요. 선호가 다수인 경우, 현실의 일반 서비스. 현실의 일반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근데 현실의 일반 서비스는 이것도 좀 애매해. 모든 상품의 일반 서비스랑 모든 상품의 물품세인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재에 대한 비과세하고 소비재에만 과세하고 있는 거야.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일반 서비스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사실 다 과세돼야 일반 서비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재는 비과세하고 소비세에만 과세한 것도 그냥 소비형 일반 서비스로 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비형 일반 서비스다. 소비형이라서 일반 서비스, 소비형 일반 서비스, 소비형 부가가치세. 그래서 소비형 부가가치세다 이거예요. 우리가 투자재는 세금을 안 매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나머지 읽어보세요. 자, 일반 소비세, 일반 요소세.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 생산 요소 시장으로 왔어요. 생산 요소 시장으로. 여기 이제 일반 요소세, 그 다음에 구분 요소세, 구분 요소세. 자, 여기서 개별 소비세를 정확히 설명했잖아요. 여기서도 일반 요소세는 대충 넘어갔고 부분 요소세를 정확히 설명할 거예요. 자, 일반 요소세. 일반 요소세는 뭐예요? 노동과 자본, 생산 요소 다 세금을 부과했다 이런 얘기. 노동과 자본에 다 부과했다 이런 얘기죠. 일반 요소세. 부분 요소세는 노동과 자본 중에 둘 중 하나만 부과했다 이런 얘기. 둘 중 하나만 부과했다 이런 게 부분 요소세죠. 일반 요소세, 요소 공급이 가변적인 경우. 그다음에 상이한 선으로 가진 경우. 요소 공급이 이번에 이제 부분 요소세, 부분 요소세죠. 이거는 이제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X제 산업이잖아요. X제 산업의 노동에 대한 과세, X제 산업의 노동과 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동에 대한 과세 TLX, X제 산업의 자본에 대한 과세 TKX, Y제 산업의 노동에 대한 과세 TLY, Y제 산업의 자본에 대한 과세 TKY. 네 가지잖아요. 생산 요소 시장에 가격이 네 가지가 있어. 가격이 쌀과 옷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노동과 자본. 그러니까 이인은사 네 가지잖아요. 경유수가 네 가지나 이렇게 네 가지 나온다.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경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느냐? 다 세금을 매긴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수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분석하자 이게. 무엇으로 분석했어? 어떻게 분석했죠? 쌀과 옷을 생산하는데 노동과 자본 중에서 쌀 생산 부분의 자본에 대해서만 이거죠. 이것만 가지고 분석해보자. 쌀 생산 부분의 자본에 대해서 과세 TKX. 다른 건 과세 안 한다고 보고 이 경우에만 분석하다. 그러니까 뭐요? 부분 요소세잖아요. 부분 요소세. 부분. 일반 요소세가 아니라 부분 요소세. 쌀 생산 부분의 자본에 대해서만 과세를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나느냐? 거기서 나온 효과가 무슨 효과다? 산출량 효과와 요소 대체 효과가 있다. 산출량 효과, 요소 대체. 자, 산출량 효과는 뭐인지 봅시다. 산출량 효과. 산출량 효과는 뭐죠? 이 생산물 시장에 여기서 미치는 영향이 이 생산물 시장. 그 다음에 요소 대체 효과는 요소잖아요. 요소. 오케이. 생산 요소 시장에 나오는 효과예요. 이 두 가지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산출량 효과. 특정한 산업에 사용되는 특정한 생산 요소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생산물 시장의 상대 가격이 변화한다. 과세된 산업에 생산되는 재화의 상대 가격을 올리고 그 산업의 생산을 줄인다. 비과세된 재화의 생산을 늘린다. 자, 봅시다. 자본에 대해서 쌀 생산 부분의 자본에 대해서 그렇게 TKX잖아요. TKX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세금을 매겼잖아요. KX 쌀 생산 부분의 자본에 대해서 세금을 매겼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매기면 어떻게 되나요? 쌀 생산 부분의 자본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면 자, 첫 번째 효과. 자, 첫 번째 쌀 생산 부분의 자본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면 쌀값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쌀값이 오르잖아요. 쌀값이 오른다. 쌀값이 오르죠. 쌀 생산 부분의 자본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니까 당연히 쌀값이 오르죠. 왜? 원가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쌀값이 오르죠. 쌀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죠. 그리고 그 수요가 어디로 갑니까? 옷에 대한 수요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야. 자, 이해되시죠? 쌀 생산 부분의 자본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면 쌀값이 올라간다. PX가 올라가죠. 그러면 쌀 생산 부분의 수요가 줄어들고 그 수요가 어디로 가? 옷으로 간다. 옷으로 간다. 이게 뭐다? 상품 시장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다? 산출량입니까? 이게 산출량입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산출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쌀 생산 부분의 자본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면 자, 생산 요소 시장에서 자, 자본에 대해서 쌀의 자본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니까 이 자본이 세금을 안 매기는 대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본이 세금을 안 매기는 대로 빠져나가. 그래서 여기 보면 특정한 산업에 사용되는 특정한 생산 요소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그 요소의 사용자 비용이 올라가. 사용자 비용이 올라가니까 과세된 요소 대신에 비과세된 다른 요소를 구입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어떻게 되죠? 노동. 자, 자본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니까 자본에 대한 사용자 비용, 뭐로 표시할까요? 자본의 R이죠. R 값이. 자본에 대한 사용자 비용, R이 또는 V, R이 올라간다.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올라가면 이걸 어떻게?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것에 대한 자본에 대한 사용자 비용이 올라가니까 자본을 줄이죠. 자본을 줄이고 이게 어디로 가죠? 노동을 증가시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기호가 맞는지 모르겠다. 자, 쌀 생산 부분에 자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쌀 생산 부분 자본의 사용자 비용 이자율이 올라간다 이거야.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 자본의 구입을 줄인다 이거야. 자본의 구입을 줄이고 어떻게 노동의 구입을 늘린다. 이거를 뭐라 한다? 이거를 요소 대체 효과라고 한다. 뭐로 대체했습니까?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했다.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했다. 그래서 생산 요소를 대체했다. 이해되십니까? 생산 요소를 대체했다. 이것이 뭐다? 요소 대체 효과다. 이것을 뒤에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가면 지금 다 설명했어요. 자, 산출량 효과. 이거죠. 산출량 효과는 생산물 시장에서 옷의 생산을 늘렸다 이런 얘기야. 옷의 수요를 늘렸다 이게 산출량 효과야. 그다음에 요소 시장에서는 자본의 수요를 줄이고 노동의 수요를 늘렸다 이런 얘기야. 응? 사용자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요소 대체 효과다. 이걸 다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걸 뒤에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그림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요소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부분 요소세의 요소 대체 효과 쭉 나오죠. 부분 요소세 과세 귀착 결정 요인, 수의 가격 탄력성, 요소 집합도 차이, 요소의 대체 탄력성, 전체 생산 비중에서 구입 비용, 그다음에 쌀 생산 부분의 자본에 대해서만 세율 DKX를 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이 모형이 여기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모형을 쌀 생산 부분은 법인이다 이게 법인이고 쌀 생산 부분의 자본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했잖아요. TKX 세금을 부과했잖아요. 쌀 생산 부분은 법인 부분이고 그다음 옷 생산 부분에 세금을 안 물었잖아요. 이건 비법인 부분이다. 법인 부분은 무슨 세금을 냅니까? 법인세를 내죠. 법인세. 비법인 부분 개인 사업자는 무슨 세금을 냅니까? 법인세를 안 낸다 이게. 그럼 뭘 내요? 소득세를 내죠. 그래서 법인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쌀 생산 부분은 법인 부분이다. 그다음에 옷 생산 부분은 비법인 부분이다. 그래서 법인과 비법인의 구조를 분석할 때 하버거 모형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앞에서 대략적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가 있는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죠. 쌀 생산 부분에 자본에 대해서만 이렇게 과세를 했다 이게. 노동 과세 안 했잖아요. 옷 생산 부분에 노동과 자본은 과세 안 했잖아요. 여기만 해당된다. 이것만 과세했다.
그래서 뭐다? 부분요소세다 이런 얘기죠. 부분요소세. 조세 부과 전에 비용 극소화 조건. 자, 비용 극소화 조건 한계 기술 대체율이 서로 같은다고 그랬죠. 아까 등량 에치오스 상자에서 봤죠. 등량 곡선이 서로 맞대고 있죠. 노동과 자본을 투입한 한계 기술 대체율로 쌀 생산,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옷을 생산하는 한계 기술 대체율, 그 등량 곡선의 덩어리가 서로 맞대고 있고 그것이 상대 가격 비율과 같으면 완전 경쟁 시장이다 했잖아요. 이거 세금 부과하기 전에 이렇고 세금을 부과하고 나면 뭐만 부과했냐요? 쌀 생산 부분의 자본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부과하면 그 요건이 이렇게 바뀐다 이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자본에 대해서 V분의 W, 이게 V가 자본의 대가잖아요. W는 노동의 대가 임금, V는 자본의 대가 이자율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자본에 대해서 자본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 V 1 플러스 TKX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한계 기술 대체율이 서로 달라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산출량 효과는 지금 이게 뭐죠? 엣지워스 상자잖아요. 우리가 지금 수도 없이 그리고 봐왔던 엣지워스 상자잖아요. 이 엣지워스 상자에서 노동이고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쌀과 옷을 생산하는 엣지워스 상자고 이 안에는 계약 곡선으로서 생산에 있어서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는 모든 점들이죠. 그게 계약 곡선이잖아요. 계약 곡선인데, 자, 이게 시점에서 이쪽으로 온다. 이 계약 곡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는 뭐예요? 계약 곡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는 뭡니까? 옷을 줄이고 쌀을 늘렸다 이런 얘기야. 그런 얘기잖아요. 옷을 줄이고 쌀을 늘렸다 이런 얘기잖아요. 옷을 줄이고 쌀을 늘렸다. 이런 효과를 뭐라고 한다? 산출 효과잖아요. 생산물에 있어서 생산물인 옷을 줄이고 쌀을 늘렸다 이게 이쪽으로 가면. 네? 이거를 산출 효과라고 한다. 그에 비해서 요소 대체 효과는 뭐냐? 자, 요소 대체 효과는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한 거죠. 이렇게 요소 대체 효과는 이 계약 곡선을 벗어나서 D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요소 대체 효과예요. 요소 대체 효과. 그 다음에 산출량 효과는 이 시점이 계약 곡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죠. 계약 곡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죠. 이것이 산출 효과. 이게 요소 대체 효과. 앞부분에 설명했죠.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쌀 부분의 생산을 줄이고 앞부분의 생산을, 그죠? 자, 여기서 이 시점에서 만약에 이쪽으로 왔다, 이렇게 왔다, 그러면 원래 쌀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쌀이었잖아요. 이게 쌀이었죠. 근데 쌀을 줄이고 얼마만큼? 이만큼밖에 생산 안 한다 이게. 이만큼 줄이는 거잖아요. 쌀을 줄이는 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옷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런. 당초 옷은 여기서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로 증가한 거잖아요. 이런 형태를 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산출 효과다. 산출 효과. 그 다음에 요소 대체 효과. 요소 대체 효과는 계약 곡선을 벗어나서 D점으로 가는 거다. D점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요소 대체 효과다. 요소 대체 효과. 자, 요소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쌀 부분의 자본에만 발생하는 경우. A에서 B로 가. 아까 A에서 B로 가는, 지금 A에서 뭐로 갔습니까? A에서 C로 가는 거죠. 과세전 생산 가능 곡선. 자, 아까는 상품 시장에다 세금을 부과했을 때는 A에서 B로 갔잖아요. 상품 시장 PX를 어떻게 1 플러스 TX PX로 상품 시장에서 쌀에만 세금을 부과하면 A에서 B로 이동했잖아요. 이번에는 지금 뭐요? 부분 요소 써있잖아요. TKX 생산 요소 시장의 자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여기에서 이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A점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C점으로 옮겨갔다. C점으로. 그래서 과세전이죠. 과세전. 이건 아까 거고
이건 아까 거고 지금은 이걸 부과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은 이걸 부과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아까 거고. 그래서 과세전 생산 가능 곡선. 자, 여기서 과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 요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 요소세 과세 후 생산물 조합 곡선. 이렇게 이렇게 저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쭉 넘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자본에 대한 과세를 하니까 자본에 대한 대가가 이자율이잖아요. 그럼 이자율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자율이 변화하면서 자본 유출과 자본 유입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가변적인 경우, 요소 공급이 가변적인 경우, 상이한 선으로 가진 경우, 그 다음에 후생 변화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실질 분석. 아까 조세와 자본 배분의 효율성 지난 시간에 실질 분석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설명 안 하고 넘어갔죠. 읽어보시고 여기도 실질 분석을 통해서 그럼 이러한 내용들이 실질 분석을 해보면 이론하고 현실하고 어떻게 괴리가 있는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실질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쭉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고 자 실질 분석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이번에 이제 최적 조세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 조세 이론. 최적 조세 이론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조세 경제적 효과까지 있는데 오늘 다 설명이 쉽지 않겠네. 한 대까지 해보죠. 최적 조세 이론.